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아마 들어보시면 눈물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흉터로 무시당하는 신입 직원. 그런데 아들의 저녁 초대가 가져온 놀라운 반전 이야기. 듣기만 해도 호기심이 샘솟으시죠? 저 역시 이 사연을 처음 접했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현재 50대 초반으로 꽤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해요. 학창 시절부터 가족 문제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왔다고 하시는데요. 그 험난했던 삶 속에서도 한 가지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움의 대상을 30년 넘게 못 찾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만난 시점이 사연자님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길고 복잡하지만 우리를 눈물 짓게 하면서도 동시에 큰 감동을 안겨줄 거예요. 사연자님은 이걸 내 인생 최대의 역전과 선물이었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다고 해요. 지금부터 사연을 차근차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현재 50대 초반이고 중견기업에서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이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어릴 적부터 제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저는 엄마 얼굴이 기억나질 않아요.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엄마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충격으로 술에만 의존하셨고 사실상 저는 방치된 채로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기억나는 건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와 때론 집안 물건들을 부수는 소음이었어요. 어린 저로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때 그 새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는지 모릅니다. 선우야, 아줌마가 너랑 잘 지내보려고 왔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그 부드러운 음성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으로 제게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묻는 사람이 생긴 거죠. 신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말랑말랑해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랄까요? 새어머니와 살게 되면서 제 생활은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집이 따뜻하구나 하는 감각이랄까? 새어머니는 아버지도 다독이면서 저한테는 어떤 실수를 해도 혼내기보다 일단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려 애썼습니다. 가령 제가 몸이 약해 늘 자주 토하고 이불을 더럽혀도 괜찮다. 이불은 세탁하면 그만이지. 속이 많이 안 좋았구나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아버지 역시 새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술이 많이 줄었고 직장에 나가서 제법 성실히 일하며 가장 역할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평화라면 영원히 계속되겠지라고 철없는 확신을 했지만 그것도 5년이 못 가 무너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프시더니 병원에선 말기암 판정을 내렸고 결국 제게 다시 한번 이별을 안기고 가셨거든요. 아버지는 또다시 술로 돌아갔고 이전보다 더 망가진 모습으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엔 자전거든 뭐든 집에 있는 물건을 술 사 마시려 죄다 팔아치우기도 했어요. 그와 크게 다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 정말로 이 집안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담임 선생님께서 절 눈여겨보셨고 제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알고 계셔서 졸업 후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선우야, 이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야간 대학도 지원해준대. 한번 도전해볼래?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결국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아버지와는 멀어졌죠. 아버지는 제가 떠나도 별 관심이 없었고 연락도 잘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마음 아프긴 했지만 어떻게든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열심히 돈 벌고 야간에는 대학 다니면서 졸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지만 새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지켜본다면 지금 내 모습을 자랑스러워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고 선생님도 수시로 전화해 힘들면 연락해라 하시며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죠. 20대 중반엔 회사 다른 지역 공장으로 발령이 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가난한 데다 결혼식도 초소형으로 했지만 신부가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다고 고백하던 그 모습이 제 처지와 겹쳐 보여서인지 쉽게 마음이 끌렸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도 돈은 늘 빠듯했지만 서로 맞벌이에 열심히 살았고 그러다가 IMF 시절 회사가 망해버려 한동안 빚을 지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안정적인 중견기업으로 옮겨 30대 후반부터 조금씩 승진을 거듭해 40대에는 부장급을 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저처럼 상처를 안고 자란 딸아이만은 부족함 없이 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못해준 걸 난 내 아이에게 해주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가정에 헌신했고 아내도 그런 저를 든든히 믿어준 덕분에 딸아이가 아빠 고마워. 아빠 덕에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죠. 그렇게 인생이 평탄해지는 듯 했는데 제가 부장이 되고 몇 해 지났을 때 우리 부서에 흉터가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마스크를 자주 끼고 다니고 말도 없으니 소극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해보니 일을 곧잘 하더라고요. 기획안 정리나 문서 작업이 어찌나 꼼꼼한지 이 친구 재능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까워지려 했는데 주위 직원들이 그 사원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신입사원 얼굴에 있는 화상 흉터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꺼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용모나 흉터 때문이면 차별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인데 회사 생활이란 게 또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배척이 꽤 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구내식당에서 그 친구가 혼자 앉아 식사하길래 제가 일부러 같이 앉았어요. 순간 그 신입사원이 깜짝 놀라더니 부장님 혹시 식사하시기 불편하시면 제가 다른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더군요. 내가 왜 불편해? 자넨 내 부원이고 동료인데 나는 늘 여기 앉아 식사하니까 걱정 마. 그렇게 대꾸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색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으론 이런 걸로 상처받고 있구나. 다른 직원들은 이 흉터 때문에 피하는 모양이구나 싶어 안쓰러웠어요. 그로부터 좀 지나 회사 계단에서 그 신입사원이 살짝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더니 저 그냥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다들 저를 기피하고 제가 있는 자리엔 사람이 안 오려고 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전 그 친구에게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어. 나도 젊었을 때 시기와 질투를 엄청 받았다. 하지만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날이 온다 라고 다독였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신입사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일도 좀 나눠주고 곤란해하는 부분은 제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카풀 제안을 해서 출퇴근도 함께하고 이렇듯 조금씩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고맙다며 잔잔하게 웃고 종종 아침에 집에서 만든 간단한 샌드위치나 과일을 가져와서 부장님 편히 드세요 하면서 건네주곤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신입사원이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고 동료들도 얘 은근히 일 잘하고 성실한 애라며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입사원이 원래 흉터를 마스크로 가려왔는데 점차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대요. 주변 사람들도 좀 편해졌다며 하나둘씩 말도 붙이고 의외로 그 친구와 같이 작업하니 성과가 좋다더라 하는 긍정적 소문도 돌았습니다. 저는 내심 흐뭇했죠. 아, 이거야말로 내가 예전 선생님께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이에게 주는 기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아주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저희 집이 부장님 집이랑 같은 동네잖아요. 혹시 주말에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어머니께서 부장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용기 내서 말씀드려봅니다. 처음엔 아이 내가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무슨 대접까지야 하며 사양했지만 어머님께서도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아이 챙겨주시는 분이라던데 너무 고맙다.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셨다길래 그러면 한 번 정도야 감사 인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금요일 오후 퇴근 후에 갈까라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저는 과일 바구니나 선물을 조금 들고 신입사원과 같이 퇴근해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이미 해두신 것 같아 현관문을 열고 인사를 드렸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고 마찬가지로 그분도 숨이 멎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아니 어떻게 여기서? 알고 보니 그 신입사원의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재혼으로 들어오셨던 그리고 5년 후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새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제게는 이복 누나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죠. 자세히 설명하자면 새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 때 사연자님보다 2살 많은 딸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 딸은 5년 뒤 새어머니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가 고아원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후 전혀 소식을 못 듣고 저도 중학생 무렵이니 그 누나 이야기를 꺼내도 아버지는 필요 없어. 내 자식도 아니야 라고 하며 화만 냈기에 더는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살아계셨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그분이 결혼해 낳은 아들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아들이 나중에 집으로 밥 먹으러 오시라며 불러서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이 피부치나 다름없는 가족인 걸 알게 된 거죠. 서로가 이름을 확인하고 살짝 공통된 과거 이야기를 뱉는 순간 거기서 오열이 터졌다 해요. 선우, 네가 선우 맞지? 나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니? 누나 정말 누나는 살아 있었구나. 내가 어릴 적부터 늘 그리워했는데 아버지가 고아원에 맡긴 뒤 어디 계신지 알 길이 없었어.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누나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가 자기를 강제로 고아원에 맡기고 떠난 통에 그때부터 혼자 인생을 버텨왔다는 겁니다. 소년원처럼 고아원 생활도 힘들었고 성인이 되어 나올 땐 갈 곳도 없었고 여러 아르바이트와 공장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 때문에 큰 화재를 일으켜 아이에게 큰 흉터가 생기는 비극이 벌어졌고 남편도 그 사고로 사망했다고. 그 뒤로 씩씩하게 아들을 키우며 살았으나 마음속엔 내 동생 선우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그리움이 사라진 적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예전 주소나 연락처도 통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 찾을 길이 전무해 그냥 포기하고 살았다는 얘기였어요. 서로 울며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느라 신입사원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엄마가 항상 어릴 적 잃은 동생이 있다고 말하긴 했는데 하도 옛날 일이어서 엄마도 찾을 길이 없다고만 하셨거든요. 설마 제가 다니는 회사 부장님이 그 동생이라니 이게 정말 말이 돼요?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그 누나와 지난 세월을 나누며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떻게 함께 살았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총 정리하듯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와 딸, 누나의 아들과 함께 만나 식사도 여러 번 하며 서로 못다 한 가족애를 키워나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고 신입사원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따뜻해졌다고 해요. 와, 부장님이 알고 보니 그런 사연이 하면서 말이죠. 신입사원도 저를 삼촌처럼 여기고 입이 마르도록 고맙다고 한다는군요. 누나도 제게 전화해 선우야, 이제 못 만난 30년 세월 몽땅 보상받는 느낌이야. 이게 다 인연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했대요. 사연자님 말로는 남들이 보기엔 믿기 힘든 우연이지만 그게 내게 벌어진 기적이라고 합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누나를 자기 부하 직원의 어머니로 만나게 될 줄이야. 결국 이 가족은 30년 만에 재회했고 지금은 제2의 가족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낸다고 해요. 심지어 딸이 아빠, 저 갑자기 오빠가 생긴 거예요. 우와, 나 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있는 기분이라 너무 신기하다라며 좋아했다네요. 회사에서도 조만간 그 신입사원이 더 성장해 해외지사에 파견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아마 이 사연자님이 인사부 쪽에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봐주는 건 아니고 그 아이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잘 풀리고 있는 듯합니다. 어찌 보면 해피엔딩의 전형 같은 이야기죠. 아마 정말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연자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새어머니와 새누나의 사랑에 너무 고마웠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떠난 뒤에 또다시 아버지한테 방치당해 인생이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전혀 다른 경로로 이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경을 견디면 언젠가 빛이 온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진짜 그걸 체험한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셨던 새어머니와 담임 선생님, 그리고 아내와 딸,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르렀고, 또 제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진심으로 돕게 된 걸 보면 인연이 이어지고 이어진 결과가 이 놀라운 기적을 부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내 잃어버린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영화 같은 전개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에서만 가능한 운명적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처음엔 흉터로 무시당하는 신입사원이 과연 어떻게 반전을 맞이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어머니가 사연자님 잃어버린 누나였다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그 신입사원과 사연자님이 서로를 응원하며 회사 생활도 더 즐겁게 하고 가족들도 친해져서 이제 명절 때마다 서로 만나 큰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사연을 마치며 사연자님 말씀이 혹시 지금 힘든 역경을 겪는 분들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 그 선의가 결국엔 내가 꿈꾸지도 못한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셨답니다. 정말 멋진 메시지죠. 네,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반전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흉터로 무시당하는 신입 직원, 아들의 저녁 초대가 가져온 반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극적인 반전도 있었고 마음 따뜻해지는 결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은 돌아도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진정성 있게 챙겨줬기에 그 기적이 더 빨리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연 길었지만 저도 읽는 내내 가슴 한쪽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 어떤 의견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반전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연 유튜브 채널로 제보해 주세요. 진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이가영이었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